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OET 리딩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코로나에 걸리고 아파가지고 이전에 찍었던 동영상이 있는데 조금 매끄럽지 않아서 오늘 다시 이제 찍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OET 리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OET 리딩을 B를 맞을 수 있는지,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OET 리딩 같은 경우는 파트 A가 있고 B, C가 있어요. A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시간이 주어지는 그 파트예요. 문제는 총 2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어진 시간은 15분 안에 그거를 다 푸셔야 해요. 그러고 이제 그 질문지를 전부 다 걷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B와 C 그 지문을 주게 되거든요. B와 C 같은 경우에는 B는 6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C 같은 경우에는 16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C는. B 같은 경우에는 짧은 지문을 주고 지문에 대한 내용이 이게 뭐 유니폼에 대한 뭐 그 안내사항이니 아니면 뭐 어떤 기계를 설명하는데 인퓨전 기계를 설명하는 거에 대한 건데 이게 인퓨전 기계의 뭐 주의사항인지 아니면 사용 방법에 대한 건지 짧은 지문을 이해했는지 물어보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B 같은 경우는 집중만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지문 자체가 짧을 뿐더러 6문제밖에 없고 글쎄요. 다른 영어 시험이랑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저 같은 경우는 심플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B 같은 파트 B는 저는 많이 걱정 안 해요. 그 집중력만 잘 발휘하시면 다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이제 C 같은 경우는 긴 지문 2개가 주어지고 보통 저희가 뭐 토익이나 여태까지 영어 공부해보신 분들은 그 긴 지문에 질문 한 5개, 6개 딸려있고 이제 그 세부 내용 찾는 그런 문제 스타일 있잖아요. 그게 딱 그 OET 리딩 C거든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영어 시험?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OET, 그래서 파트 A, B, C를 전부 생각해보면 총 합쳐서 문제가 42문제인데 그 중에서 파트 A가 차지하는 게 20문제예요. 그러면 딱 머릿속으로 계산해봐도 또 절반 정도 차지하잖아. 그러면 영국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OET 점수 리딩은 몇 점을 받아야 되냐? B를 맞아야 하거든요. 그럼 42문제 중에서 B를 맞으려면 나는 몇 문제를 맞아야 하나 생각을 해보면 30문제만 맞으면 돼요. 그러면 파트 A가 다 맞았다고 하면은 그게 벌써 20문제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B, C 통틀어서 10문제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B가 굉장히 간단하다고. 그러면 B를 다 맞았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이제 26문제죠. 그러면은 C는 조금 부담을 내려놓고 거기서 이제 4문제 이상만 맞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OET 리딩을 접근하는 방법은 A를 다 맞고 B를 다 맞고 C에서는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글쎄요, B를 맞기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OET 시험을 2번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다시 보게 된 이유가 리딩에서 꽈락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10점, 제 기억으로 10점인데 10점이 모자라서 그 시험을 그 부담감을 안고 다시 시험을 본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리딩 A에서 정말 망했어요. 왜냐면 딱 그 시험장에 가서 리딩 A 지문을 받았는데 그동안 리딩을 얕잡아보고 파트 A를 연습을 거의 안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생소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15분 안에 20문제를 찾으려고 하니까 전략도 없이 찾으려고 하니까 이 시험지를 보고 우왕좌왕 하다가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허망하고 그러면 나는 이제 BC라도 어떻게 잘 봐야겠다 해가지고 그나마 이제 BC를 그 시험 당일날 최대한 집중해서 어떻게 풀어가지고 340점을 맞은 거예요. 어쨌든 350점을 못 맞았기 때문에 그 리딩을 다시 봤던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은 A를 꼭 담아주세요. A를 매일매일 연습하시고 그 전략적으로 OET 리딩 파트 A를 그 접근하는 방법을 오늘 들어보시고 매일매일 이제 연습해보는 거예요. 구글에 들어가면은 OET 2.0 해가지고 리딩만 쫙 모아놓은 파일이 있어요. 기출문제를. 저는 다른 뭐 솔직히 뭐 온라인 웹사이트도 있어요. 저도 돈을 내고 등록을 해봤지만 실제로 거기서
유용하게 제가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돈만 내놓고 우리는 실제로 페이퍼로 시험을 볼 건데 이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 시험 그 상황이랑 일단 잘 좀 매치가 안 되고, 그러고 거기서 주는 그 리딩의 example들이 글쎄요, 그딱 OET 진짜 그 오피셜 샘플 같이 딱딱 깔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OET 공식적인 웹사이트에서 그 OET 공식 웹사이트에서 그 주는 샘플을 일단 다 푸시고 구글에 검색하면은 그 공식 웹사이트에서 만든 그 책을 누군가가 이제 PDF 파일로 다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거를 다운받아가지고 전부 프린트를 하세요. 그 프린트를 한 다음에 파트 A를 제 생각에는 적어도 이틀에 한 번은 그 감을 놓치지 않으려고 시험 전까지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파트 A를 뭐 하나만 틀리거나 두 개만 틀리거나 혹은 다 맞거나, 파트 A에서 절대 많이 틀리시면 B를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파트 A를 꼭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고득점을 받으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 파트 A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여기서 한번 봐볼게요. 지금 OET 샘플 웹사이트에서 이제 띄운 거고요. 여기 보면은 파트 A가 텍스트 A, B, C, D로 나눠져 있죠. 여기서는 지금 리딩 파트 A에 텍스트 A를 보시면 저는 지금 모니터를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골절과 디스로케이션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OET 리딩 같은 경우에는 파트 A에서 텍스트 A는 보통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프랙처이고 이게 뭐 NG 튜브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폴리 카테터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정의가 보통 이제 텍스트 A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략적으로 우리가 뭐 NG 튜브는 뭐 종류가 뭐뭐뭐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텍스트 A에 나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샘플을 보시면은 일단 프랙처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디스로케이션은 뭔지 여기 이제 텍스트 A에 정의가 나와 있고, B를 보시게 되면 어세스먼트랑 매니지먼트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B 같은 경우에는 보통 텍스트 A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지금 여기 보면 프랙처에 대한 매니지먼트랑 어세스먼트는 어떻게 하나 이런 거에 대해 이제 설명이 나와 있고, 이거를 만약에 NG튜브로 생각을 해보면은 텍스트에는 NG튜브의 종류는 뭔가 혹은 뭐 NG튜브는 뭔가 이런 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제 텍스트 B로 오게 되면은 그러면 NG튜브는 언제 환자한테 주게 되는데 뭐 그러면 NG튜브를 넣고 나서 그거가 잘 그 로케이션이 바르게 되어 있는지는 뭘로 확인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게 되어 있어요. NG튜브를 생각해 보면 그럼 뭐 NG튜브가 그러니까 잘 환자한테 인설트 됐을 때 pH는 뭐고 뭐 엑스레이로 확인하고 이런 게 이제 텍스트 B에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텍스트 C를 보게 되면 지금 프랙처에 대해서 그 약은 뭐 주는지 나와 있네요. 그래서 보통 텍스트 C는 이 질병에 대해서 혹은 이 프로시저에 대해서 사용하는 약물은 뭐니? 뭐 보통 표나 그래프가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이 그래프나 혹은 이 약물 뭐 몇 그램 줘야 되니 이런 게 보통 세부 정보 묻는 문제로 나와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C는 일단 딱 보시면 그래프네, 약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네, 뭐 이렇게만 빠르게 파악하고 세부 내용은 질문에 나와 있을 때 그때 텍스트 C로 가가지고 확인하시면 돼요. 그 딱 스캔만 딱 하는 거예요. 딱 받았을 때는 이거 그래프구나, 이거 약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냥 머릿속에만 넣어두고 지나가는 거예요. 텍스트 D를 보게 되면 프랙처 환자한테 뭐 플라스터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게 나와 있죠. 그래서 텍스트 D는 보통 이 진단에 대한 그 관리 어떻게 하는지, 혹은 환자가 집에
집으로 이제 퇴원해서 갔을 때 셀프 케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D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 이제 사후 관리 어떻게 하나, 뭐 퇴원 후 관리 어떻게 하나, 혹은 우리가 환자한테 뭐 줬으면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플라스타 관리 어떻게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NG 튜브 생각해 보면 그러면 NG 튜브 관리는 어떻게 하는데, 뭐 이렇게 얼마마다 바꿔야 하는데, 뭐 이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파트 A는 우리가 병원에서 사용하는 뭐 기구 혹은 뭐 진단,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파트 A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은 뭐 질병에 대한 거, 뭐 질병에 대한 뭐 프랙처, 테타누스, 뭐 혹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뭐 코비드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겠고, NG 튜브, 뭐 우리가 환자한테 제공하는 그런 케어에 관한 것들, 이런 거를 전부 다룰 수 있는데, 그 내용이 파트 A의 구성은 텍스트 A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정의가 나오고, 텍스트 B에는 그러면은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어세스먼트나 진단은 어떻게 내리는지, 그리고 C에는 보통 이 질환에 대해서 어떤 약물을 사용하게 되는지, 이런 게 그래프로 나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도표로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어떤 표가 주어지겠구나, 이런 거를 예상을 하시면 되고, 이제 D에는 관리?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통 이런 패턴으로 가는 것 같아요. 항상 100%다 이런 패턴으로 가지는 않지만, 많은 여태까지 그 시험 문제 유형들이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가 기출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예상을 하시고, 왜냐면 이게 한 8, 90% 차지하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염두를 하고 공부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은 그 파트 A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리딩 파트 A를 풀 때 전략적인 방법은, 문제 1번부터 7번까지를 보면은 뭐 이 내용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ABCD 중에서 골라서 여기다가 넣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1번부터 7번까지는 그 처음부터 풀지 마세요. 제일 마지막에 푸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8번부터 20번까지 풀면서 이제 이 지문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이제 1번부터 7번까지 맨 마지막에 돌아왔을 때 나는 이제 머릿속에 이 지문을 일단 다 이해를 해서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내 머릿속에 일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 그 막 내용 어딨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찾지 마시고 1번부터 7번은 제일 마지막에 푸세요. 제일 마지막에 풀고 이제 8번부터 질문을 읽으면서, A는 정의였고 B는 이제 매니지먼트나 이제 뭐 진단, 뭐 MRI, 뭐 어떻게 뭐 이런 내용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니까, 이게 만약에 이 질문 자체가 어세스먼트에 관한 건지 혹은 뭐 환자 혼자 셀프 케어에 관한 건지 혹은 이게 약물 작용에 관한 건지 질문을 읽어보면은 대충 뭘 물어보는지 알잖아요. 그러면 내 머릿속에 A는 정의고 B는 이제 어세스먼트고 C는 약물이고 D는 환자 셀프 케어라고 이렇게 개괄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이렇게 ABCD가 딱딱 나눠져 있으면 질문을 읽었을 때, 이거 텍스트 B로 가서 내용을 확인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가지고 B를 다시 읽어보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정말 집중해가지고 텍스트 B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다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B에서 그 8번이 물어보는 내용을 찾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답변을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접근하시면 되고요. 8번 끝났으면 이제 9번으로 가서 이제 뭐 성인 환자가 뭐 프랙처 됐을 때 몰핀을 쓰는데 성인한테는 몇 밀리그램 줘야 되니, 뭐 이게 9번 문제 나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C로 가야겠다고 이제 머릿속에 이제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C로 가가지고 세부 내용, 그 세부 정보를 찾는 거예요. 이거는 정보가 꼭 맞아야 돼요. 그러면 9번 보시면 What is the maximum dose of morphine?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제 C로 가야겠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텍스트 C로 가가지고 세부 정보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그 OET 파트 A의 전략이에요. 저는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을 했거든요. 그 구글에서 다운받은 그 리딩 2.0 그 자료를 전부 프린트 해가지고 그걸 다 풀었어요. 이런 식으로 다 푼 다음에 그냥 저는 계속 반복해서 풀었어요. 다른 그 조금 질 떨어지는 문제 혹은 OET가 원하는 질문의 방향이나 혹은 그 스타일과 멀리 떨어진 거를 연습하는 거는 저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OET 그 시험 자체가 굉장히 이게 직설적인 시험이에요.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해왔던 영어 공부, 뭐 토익이나 수능처럼 혹은 IELTS처럼 그렇게 트릭이 많이 숨겨져 있는 영어 시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실 때도 그냥 제 생각에는 이 샘플을 가지고 그냥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일단 파트 A는 그 전략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 감을 놓지 않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맞는 정보를 골라야 하잖아요. 그래서 네, 전략적으로 파트 A를 접근하시고 꼭 다 맞으시기를 저는 네, 추천드릴게요. 그렇게 해야 파트 A를 꽉 잡으셔야 꼭 B를 맞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파트 A를 이틀에 한 번씩 꼭 그 새로운 문제를 풀어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매일매일 연습을 하시고 그러고 B 같은 경우에는 관건은 영어 공부를 계속 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그냥 진부한 뭐 단어 공부하세요, 뭐 문법 공부하세요 이런 것보다는 점수 잘 맞는 방법은 그날 시험 컨디션이고요. 집중력이에요. 집중을 잘 하시면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안 걸리겠죠. 내가 만약에 집중력이 떨어졌다.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집중력이 떨어졌다 이러면은 그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뭐야 이거 파악하려고 짧은 문장인데도 2번이고 3번이고 시간 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내 마음도 조급해지고 그러면 다음 문제 어떡하지? 나 오늘 잘 망한 것 같은데 이러면서 또 집중력을 잃고 2번 읽고 3번 읽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간만 가는 거죠. 그래서 파트 B에서는 만약에 A를 망쳤다고 하면 혹은 A 좋았어. 뭐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나는 여기서 최대한 집중력을 발휘해야 나는 이 6문제를 다 맞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중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최대한 집중력을 발휘하세요. 최대한 최대한 집중력을 발휘하셔가지고 꼭 맞는 답을 이제 고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파트 B는 6문제고 짧은 질문이니까 꼭 화려한 영어 스킬, 뭐 화려한 뭐 문법 공부 이런 것보다도 집중력이 가장 필요한 파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파트 A, B 그렇게 이제 넘어가시고 C를 딱 펼치시면은 C도 솔직히 집중력 싸움이에요. 근데 C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지문이 긴데다가 그래도 다행인 거는 다른 영어 시험이랑 비교했을 때 조금 다른 점은 C를 보시면 긴 지문이 있고 그 단락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6개 이렇게 단락이 패러그래프가 한 5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패러그래프 첫 번째 거가 C의 첫 번째 문제예요. 2번째 문제는 2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찾으면 돼요. 제가 되게 스트레이트 포워드한 영어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나열대로 그 질문도 그 패러그래프 나열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리딩 C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이거는 또 다른 B구나. 그 리딩 B가 짧은 지문을 주고 핵심 내용 파악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C를 보시면 패러그래프 하나가 이제 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한 문단 자체를 개별적인 문단, 뭐 개별적인 시험 문제로 보고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풀었어요. 일단 OET 리딩의 B 일단 OET 리딩의 B 일단은 영국 간호사가 되고 싶은 분들은 A 맞으면 좋아 뭐 B 맞으면 좋아 뭐 나 390점 맞았어 80점 맞았어 이것도 중요하지만 B만 넘으면 돼요. B만 넘으면 되니까 영국 간호사가 되고 싶은 것도 이거 점수를 맞아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리딩에서 B를 맞으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막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막
당연히 좋지만 나는 만약에 일단 점수가 필요하다 하면은 전략적으로 네, 그 접근을 하세요. 연습하다 보면은 당연히 향상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모르는 단어가 나오고 OET 시험의 장점은 전부 다 의학 용어들이 나오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병원에서 사용하던 단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영어 공부할 때도 단어 공부할 때도 조금 덜 어렵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리딩에서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꼭 A를 적어도 이틀에 한 번은 연습을 하셔가지고 그 시간 안에 그 정확한 정보를 찾아내는 연습을 계속 하셔가지고 감을 잃지 않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집중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B는 연습을 하시면서 이제 모르는 단어 이런 거 이제 공부하시는 거예요. 꼭 그래서 A와 B에서 꼭 다 맞아야겠다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이제 C에서는 조금 마음을 놓으시고 그렇게 시험에 임하시면은 좋겠어요. 그게 제가 했던 공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OET 뭐 공부 어떻게 했니 하면은 뭐 나는 이런 단어를 공부했고 뭐 이런 문법을 공부했고 이런 것보다는 이미 해외 간호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 글쎄요, 실력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 그래도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잖아요. 그걸 꼭 해야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문법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가정하에는 이제 이 시험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하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OET 리딩에서는 30문제를 맞아야 B를 취득할 수 있고 파트 A가 차지하는 비중이 반 정도 되기 때문에 꼭 파트 A를 다 맞으셔요.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파트 A에서 고득점을 받으시고 그 다음 파트 B에서 나는 이 시험날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모든 집중력을 쏟아내겠다 이런 마음으로 파트 B를 천천히 읽어 내려가셔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찾으셔가지고 파트 B도 꼭 다 맞으시고 파트 C에서는 지문 내용 자체가 어렵고 긴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영어 시험과 비교해서는 조금 심플하다고 느낄지 몰라도 세부 내용 정보를 찾는 게 조금 어려우실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메디컬 저널들이 그 내용들이 생소한 게 나오면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C에서는 조금 다 맞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C에서는 내가 맞출 수 있는 만큼 맞춰야겠다. 근데 꼭 A와 B는 다 맞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꼭 가셔야 리딩에서 B 점수 이상을 받을 수 있지 않나. 너무 오늘 심각하게 조금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리딩이 저는 딱 처음에 이제 시험지를 처음 딱 그 OET 공부를 시작했을 때 리딩을 보고서 와 이거 뭐야 무슨 영어 시험이 이래 막 정말로 얕잡아 봤어요. 다른 영어 시험보다 너무 지문이 짧고요. 그러고 우리는 여태까지 병원에서 간호 학생 때부터 이 의학 용어를 공부하면서 그런 단어들에 되게 우리 생활에 이제 되게 익숙해진 단어들이 많이 시험이 나오니까 이거 되게 심플하고 간단하잖아 이렇게 얕잡아 보면서 이제 시험을 접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A는 내가 평소에 잘 모르는 의학 지식이 나온다면은 굉장히 당황하게 되어 있고 그 20문제를 15분 안에 풀어야 되는 압박감이 굉장해요. 그래서 꼭 그 리딩 파트 A를 공부하실 때는 스캔을 하시면서 텍스트 A의 내용이 이게 정인지 뭔지 대략적으로 이게 뭐 어세스먼트인지 약물에 관한 건지 이렇게 딱 스캔만 딱 하시고 질문에서 어세스먼트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나는 B로 가서 세부 내용을 파악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고, 그 1번부터 7번까지는, 이 내용이 A에 있어, B에 있어,
이거 A, B, C, D 중에 고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8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다 푸신 다음에 내 머릿속에 이 텍스트 A, B, C, D에 대한 내용을 다 일단 인지를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푸시는 거예요. 7문제 A, B, C, D 쓰는 거 몇 분 안 걸려. 1분도 안 걸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8번부터 20번까지 다 맞을 만큼 이 세부 정보를 다 이해하신 분이라면 1번부터 7번까지는 또 이제 따놓은 장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전처럼 전부 프린트 하셔가지고 저는 책을 사서 공부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한국에서 OET 책 구매하는 게 비싸고 일단 한국 서점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링 하시면 OET 2.0 리딩 해가지고 그 커다란 파일이 돌아다니거든요. 저 지금 제 컴퓨터에도 있는데 저는 이거를 전부 프린트 해가지고 네, 정말 실전처럼 시간 재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략적으로 OET 리딩을 접근하셔가지고 꼭 B점수 이상을 받으시기를 꼭 응원드릴게요. 화이팅!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아래다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는 이제 성심성의껏 답변 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코로나 걸리고 아파가지고 리딩에 대해서 더 빨리 올리고 싶었는데 빠르게 올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틀 뒤에 오스키 시험을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시험 끝나면 영상 편집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유용한 정보 많이 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 재밌게 봐주시고요. 그래서 OET에 대한 정보를 다 올리고 나면 병원은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그리고 취업은 어떻게 제가 준비를 했는지, 인터뷰는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거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영국 가나다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OET를 공부하시는 분들 전부 화이팅 하세요. 안녕.